실수 A에 대하여 복소수 Z를 그거라고 하자. 그리고 이 상황이 Z의 제곱이 음의 실수라고 했으니 이 표현은 Z라는 친구가 순허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순허수가 되려면 얘가 0이어야 되겠고 동시에 이것도 0이 돼버리면 Z는 0이 되면서 순허수가 될 수 없으니 A는 1이 아니야.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겠지. 얘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이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Z는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됐죠? 이 친구는 2bi입니다. b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i, i 제곱. 그러면은 뭐죠? 얘는 4가 되겠죠. 분자는 4가 되겠고 이 친구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거듭 제곱했을 때 1이 나오는 상황이 언젠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는 외우겠죠? 8주기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친구는 8주기니까 8번 거듭 제곱하면 1이 나온다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이라는 저 친구는 8일 때, 16일 때, 24일 때 이렇게 흘러가겠고 100 이하라고 했나요? 8의 배수 중에서 8의 배수 중에서 100 이하의 숫자는 96. 됐지? 그래서 얘는 8 곱하기 1이 되겠고 이 친구는 8 곱하기 12가 돼서 총 12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림이 겹쳐서 한 번에 그려져 있는데 저는 좀 따로따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야 이해도 쉽고 머리도 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같이 볼 때도 보셔야 되겠고요. 한번 볼게요. 1이 아닌 양수 K에 대하여 왜 1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1이 아닌 이유는 얘랑 같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얘랑 같다라고 해보시면은 x제곱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은 0이 돼요. 그럼 x는 1이죠. 그럼 그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1입니다. 그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1이니까 그 겹쳐진 그래프를 쭉 보신다면요. 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고 여기가 1이 돼요. 맞죠? 그러면 1 대입하시면은 y는 x제곱에다 대입하시면 이거 1이잖아요. 그래서 y는 1이 돼요. 1,1 지나간다고요? 교점이. 여기 지나가면은 여기 만나는 교점이 3개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A, B, C, D라는 친구를 표현하실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야? Y는 K라는 친구가 여기 어딘가 있어. 이렇게. Y는 K라는 친구가 어딘가 있어요. Y는 K라는 친구가 어딘가 있다고요. 이렇게. Y는 K라는 친구가 어딘가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요 만나는 X좌표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K가 1이 돼버리면 여기 3개니까 A, B, C, D B랑 C랑 같아? 뭐 이상이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냥 잡소리 했고요. 자, Y는 K랑 블라블라블라 만나는 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기억에서 말하고 있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는 K가 6이에요. 근데 x제곱 빼기 6x 플러스 6이라는 친구는 y절편이 6이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여기 지나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기 대칭축이 3이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이런 친구들 더했을 때 합이 6이 된다는 소리야. 즉 얘랑 더하면 6이 돼야 된다고. 요게 x좌표랑 요게 x좌표랑 더하면 6이 돼야 돼. 그럼 여기 6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거리는 얼마야? 6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요 C랑 D가 되는 그 친구 CD의 길은 6이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니은 가볼게요. K값에 관계없이 CD의 제곱 빼기 AB의 제곱은 항상 일정합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럼 구해봐야죠. Y는 K라고 했을 때 바라보신다고 한다면요. Y에다 K 대입하시면 이 친구는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루트 K지? 얘가 마이너스 루트 K야. 써볼게요.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되시겠고 그러면 요 길이는 2 루트 K가 될 거예요. 자, AB의 길이 쓸게요. AB의 길이는 뭐야? 2 루트 K야. 자, CD의 길이 가볼게. CD의 길이는요. 이 Y라는 친구가 K일 때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완전 제곱식 만들게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1로 넘기면 K 빼기 3에다가 9 더한 거니까 K 플러스 3 잡자고. 아니, 그러면은 X 빼기 3의 전체 제곱은
k 플러스 3이 되겠고 맞나요? 그러면 x 빼기 3이라는 저 친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3이 되겠어. 맞나요? 그럼 x라는 친구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3이 되시면서 맞죠? 그러면 3이라고 하는 저 친구를 기준으로 바라보셨을 때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하나는 k 플러스 루트 3, 하나는 마이너스 k 루트 3. 즉 여기가 3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3, 3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3 이런 거라고. 근데 뭐 저걸 알 바 아닌데 요 길이는 그럼 뭐겠어? 2 루트 k 플러스 3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됐나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니은 바로 갈게요. CD의 제곱 빼기 AB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CD의 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되고 AB의 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돼. 맞죠? 그럼 이거 제곱하시면 4K 플러스 12. AB의 제곱은 4K. 12로 고정이 됩니다. K 값이 관계없이.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그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맞죠? 디귿 갈게요. 디귿에서 뭐라고 했냐면 CD 더하기 AB라고 했는데 이 니은에서 구한 거 이용해 먹어야 돼요. 이 친구가 12라고 확정이 됐잖아. 그러면 CD 이거 인수분해 할게요. AB CD 빼기 AB 요게 10이야. 근데 뭐라고? CD 더하기 AB가 4래. 그럼 얘가 4야. 그럼 얘는 3이겠지. 그때 뭐 구하라고 했냐면 K값 구하고요. BC 길이 구하라고 했어요. BC 길이는 여기가 B고 여기가 C니까 뭐 아무튼 구하면 되는 거겠지. 그건 좀 이따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얘랑 연립할 수 있죠. 그런데 AB의 길이가 조금 더 간단해요. CD의 길이보다. 그쵸? 이게 좀 더 간단해서 AB의 길이를 구할게요. 그럼 AB의 길이 구한다는 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빼면 CD 사라지겠고 EAB가 될 거야. 그래서 뺐어요. 그러면 EAB라는 그 길이는 4랑 3 뺀 거니까 1이 될 것 같아요. 그럼 AB의 길이는 얼마야? 2분의 1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지? 그럼 AB의 길이는 2 루트 K가 되시겠고 그래서 K라는 친구는 16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나요? K는 16분의 1이야. 자, 그럼 여기서 또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K가 1이 아닌 이유. 자, 볼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때 이 친구의 이 Y좌표가 1이라고요. 그 만나는 교점의 Y좌표가 1이야. 그럼 K가 16분의 1이라는 친구는 여기 있는 거겠죠? 여기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A, B, C, D니까 BC의 길이라는 거는 이 길이가 되겠고요. 그럼 C가 더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니까 이 C라는 저 친구에서 이 친구를 빼시면 될 것 같아요. 뭐죠? 여기서 여기를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BC의 길이라는 친구는 디귿. K는 일단 16분의 1이 되겠고 네, BC의 길이죠? BC라는 저 길이는 C가 오른쪽에 있다. 완벽하게. 그럼 3 빼기 루트 K 플러스 3 빼기 2 루트 K 이렇게 가시죠. K에다 16분의 1 대입하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4분의 1이 돼. 그러면 2분의 1. 요건 2분의 1이 됩니다. 2루트 K라고 했어요, 아까? 루트 K잖아요. 루트 K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되겠고. 죄송합니다. 루트 K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6분의 1 대입하시면은 16분의 49예요. 16분의 49는 4분의 7입니다. 루트 씌워주면 4분의 7이야. 요거는 4분의 7이 되겠어요. 그럼 얘랑 더하시면 2니까 3에서 2 빼면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의 길이는 1이 되겠고 K는 16분의 1이니까 둘이 더하시면 16분의 17이다. 맞습니다. 네,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여기 꼭지점이랑 여기 지나가는 그 친구 지나간 직선의 기울기가 M이고요. 이거랑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 직선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A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됐죠? 일단은 기억 문제를 풀기 위해서 F2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 fx라고 하는 그 친구를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귀찮네요.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요. x 빼기 a 이렇게 되겠고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 1이 되겠고 2 빼기 a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 일단 맞다라고 할게요.
됐죠? 이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놓죠 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이라고 했는데 여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고 그럼 여기가 1이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 볼게. 이만큼의 길이를 제곱한 거에다가 최고차의 개수 1 곱한 게 이 길이잖아. 그쵸? 그럼 이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는 제곱의 관계야. 맞죠? 근데 이걸 이렇게 이었대. 그 소리는 다시 볼게요. 요 기울기가 m이라고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분의 요만큼의 길이가 뭐라고요? 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길이를 l이라고 여기를 l 제곱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l이고 얘가 l 제곱이라고요.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l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m이라며. 그럼 l이 m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기가 m이 되겠고 여기가 m 제곱이라고요. 맞나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잡으셨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m이고 요만큼의 길이가 m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겠지.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요점, 요점, 요점 이 삼각형에 집중해 볼게요. 저 삼각형. 자,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겠고 이렇게 될 거고 지금 그림이 이렇게 지나간 상황이라고 쳐보자고. 맞니? 요 기울기도 얼마여야 돼? m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 기울기도 m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일단 이만큼의 길이는 2m이라고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수선의 발 내려주시면 여기 지점은 뭔지 몰라. 맞지? 근데 니은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 길이가 3m이냐고 물어봤어. 즉 여기가 m이면 어떨까 이 생각해도 돼. 근데 일단 모른다는 가정하에 갈게. 여기 l이라고 할게요. 됐나요? 그럼 이때 이 함수값 있잖아요. 요 함수값 어떻게 구하자고 했냐면 요만큼의 길이 곱하기 요만큼의 길이 곱하기 최고차의수 1 잡자고 했어요. 그럼 이만큼의 길이 곱하기 이만큼의 길이 하시면 l 곱하기 맞지? 요만큼의 길이는 l 플러스 2m이야. 근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m이라며. 맞죠?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m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 길이는 이거야. 그럼 이걸로 나눌게요. 이걸로 나눠주시면 2m 더하기 l이 되는데 이게 이거잖아. 맞죠? 그럼 얘도 m이야. 그래서 여기에서의 l도 m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친구도 m이 돼요. 아, 그래서 a라는 친구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r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a, r의 길이는 3m 맞습니다. 니은 맞아요. 이렇게 풀게요. 원래대로 푸는 거는 해설집 보세요. 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삼각형 BRQ의 넓이가 BRQ입니다. 요 삼각형이죠. 이거의 넓이가 라고 했는데 아까 요 길이가 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m이잖아. 그럼 여긴 3m 제곱이죠. 여기는. 왜냐면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표현하시면 끝났죠. 뒤에 갑니다. 저 넓이,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3m 제곱이니까 3m의 세제곱 이 얼마라고 했어? 2분의 81이래. 맞죠? 그럼 이렇게 지워지겠고 이렇게 지워지면 27이 돼요. 아, 그래서 m은 3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m은 3이야. 그럼 m이 3이라고 할 때 a 값은 요게 a 값인데 여기다가 6 더하시면 되겠죠? a는 7이 되겠네요. 이때 a는 7입니다. 그래서 a랑 m이랑 더하시면 10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양수 ABC가 있고요. fx는 아래로 불러긴 이차함수고 그 다음에 gx는 위로 불러긴 이차함수고요. 대칭축이 a를 갖고 있다. 대칭축이 c라는 친구로 갖고 있다라는 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hx라는 친구는 이 두 상황으로 나뉘는 함수가 되는데 알파랑 베타를 기준으로 나뉘는 상황이야. 사이값 가질 때는 사이는 fx, 아래로 불러긴 이차함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은요. 위로 불러긴 이차함수 선택한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때 그 알파랑 베타는요. 얘랑 만나는 교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fx랑 gx랑 같다라고 하는 그 서로 다른 두 시근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모박스가 중요한 멘트일 것 같아요. 함수 hx, 이 hx예요. 이렇게 그린 그림에 대해서 y는 k라고 하는 그런 상수 함수가 만나는 교점 이 세 개가 되도록 하는 게 k가 2랑 3만 있어야 된다. 즉 두 개만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대칭축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당연히 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일단 같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아래로 볼록인 이런 이차함수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인 이런 이차함수 그릴게요. 현실감 있게 얘는 최고차항의 수 1, 얘는 최고차항의 수 마이너스 2분의 1. 서로 대칭축이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만나는 교점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얘는 완벽하게 대칭 상황이 되겠고, 이 상황에서 이 사이각 갖고 있는 상황은 아래로 볼록이라고. 그 다음에 얘는 위로 볼록이야.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를 hx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이 3개가 되는 게 2개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 1개 나오죠. 나 없습니다. 빨간색 그래프는요. 빨간색 그래프만 보는 거예요. 이 친구는 여기 y좌표 동일해요. 맞죠?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대칭축이 서로 같을 수는 없겠구나. 맞죠? 그럼 대칭축 A라는 친구랑 C라는 친구가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느냐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냐 라는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A가 더 큰 쪽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C보다 A가 더 오른쪽에 있다라고 가정. 저는 미리 풀어왔습니다. 한두 번 푼 거 아닙니다, 이 문제. 그래서 먼저 안 되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래프 그리고 이런 그래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칭축 여기 얘가 얘보다 더 작다. 맞죠? 위로 볼록인 친구가 왼쪽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아까 그린 그래프 보시면 여기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니까 이쪽은 요 그래프 선택하시고 얘는 이런 친구 선택하시고 얘는 이 친구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저걸 다 하얀색은 지우고 싶은데 지우면 좀 이따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대로 놓는 게 좀 좋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A입니다. 그리고 Y는 K라고 하는 친구가 3개 만나는 친구는 여기입니다. 요거랑 그 다음에 이 친구 이렇게 2개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얘는 Y는 3이 되겠고 이 친구는 Y는 2가 될 것 같아요. 또 중요하게 보이는 게 이만큼의 길이가 1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니까 여기가 1이니까 요 길이도 1이 돼요. 맞죠? 그래서 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A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맞나요? 여기는 A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건 좀 이따가 할게요.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좋아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y는 hx 그래프와 y는 2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의 합, y는 3과 만나는 점의 x좌표의 합을 각각 s랑 t라고 했는데 t에서 s를 빼래. 한 번만 더. t에서 s를 뺀 친구가 2분의 a라고 했다고. 여기서 가지셔야 될 게 뭐냐면 a는 양수라는 거야. 그럼 2분의 a도 양수야. 2분의 a도 양수니까 t 빼기 s가 2분의 a인데 얘가 양수라는 소리는 t가 s보다 더 크다라는 소리야. 다시 간다면 얘 더한 거랑 얘 더한 거랑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위에 있는 친구를 더한 게 더 커야 된다고, 숫자가. 이해하시겠죠?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뺄 건데, 저 2개를 뺄 건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를 보세요. 위로 볼록 이차함수 보시면요, 요 친구랑 더한 건 대칭축의 2배죠.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얘랑 더한 건 2c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얘랑 더한 거는 2c지 않나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요 점이랑 요 점을 더하는 데 있어서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거를 뺀다면, 미리 뺀다면, 다시 갈게. 요거랑 더한 거 2c, 얘랑 더한 거 2c란 말이지. 그걸 뺄 거라고. 맞죠? 그럼 이건 계산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요거는, 4개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요 점이랑 요 점만 바라볼 거야. 이 점이랑 이 점만 바라보셨을 때 너에서 너를 뺄 거라고요. 맞나요? 너의 x좌표에서 너의 x좌표를 뺄 거라고요. 괜찮나요? 그럼 너의 x좌표에서 너의 x좌표를 뺀다라고 한다면 요거에서 요거 뺀 거니까 음수 나오지 않나요? 이거 뭐로 계산해요? 굳이 계산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다시 말하지만 양수가 나와야 돼. t가 s보다 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이 그래프는 아니란 소리야. 즉 오른쪽으로 아래로 볼록이 더 대칭축이 더 큰 쪽은 아니고, 왼쪽으로 아래로 볼록이 위로 볼록인 그 친구보다 더 왼쪽에 있는 대칭축,
대칭축이 왼쪽에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네, 아래로 볼록 먼저 그릴게요. 그리고 똑같이 위로 볼록 그려보죠. 이렇게 그려보시고, 왜 노란색으로 그렸지? 그냥 갈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러면 얘가 알파가 되겠고, 여기는 A가 되겠고, C는 안 할게요. 여기가 베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잡죠. 이 친구가 2가 되겠고, 이 친구가 3이 되겠고, y는 3, y는 2. 이 간격이 1 차이 나는 거니까 요 길이도 1 차이 나야 됩니다. 얘 최고상의수 1이니까. 그래서 얘는 a 빼기 1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가보죠. 네, 요점을 다 더한 거에서 이 점 다 더한 거를 빼겠다라는 건데,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거는 대칭축이 C, 즉 EC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상쇄되니까 남아있는 친구, 요 친구랑 요 친구만 빼시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됐지? 요 친구랑 요 친구만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랑 빼신다라고 한다면, 맞나요? 너랑 빼신다라고 한다면 뒤에서 앞에 거 뺀 거니까 양수인 거 맞고, 요 간격도 1 차이가 나겠지? 요 길이가 1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A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요 길이는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A라는 친구가 1이 되겠고, A는 그래서 2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A는 2야. A는 2니까 이 친구는 1이 되겠고, 얘는 3이 되겠고, 맞죠? 그리고 얘는 1,3을 지나가겠네요. 맞나요? 그리고 얘는 2가 되겠고 2,2를 꼭지점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B도 2가 되겠죠. A는 2고 B도 2야. 이제 우리는 C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GX라는 친구는 1,3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1,3 대입할게요. 그럼 3은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C의 제곱은 플러스 11이 되겠고, 1로 넘기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곱하시면 16. 16은 10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돼요. 맞죠? 그럼 10 빼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될 텐데, 여기가 2니까 2보다 큰 쪽에 가져야 되는 거니까 4에다가 1 더하면 5겠죠. 그래서 5겠네요. 그래서 C는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H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요. 베타가 필요해요. 맞죠? 베타가 필요하니까 이 만나는 교점을 실제로 구해야 됩니다. fx랑 gx랑 같다라고 하셔서 그때 x좌표 1 하나, 나머지 또 다른 건 하나, 이거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실제로 잡아주세요. 얘랑 같다라고 하셔서 잡아주시면 얘는 5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2차 방정식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2차항과 1차항만 빨리 구하셔서, 또는 뭐 상수항을 2차항과 상수항만 구하셔서 근과 기저관계, 어차피 1이라는 근을 알고 있으니까 또 다른 근은 합이나 곱으로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내가 구할 답은 H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H 6이야. 여기가 지금 5란 말이지. 맞죠? 여기가 5야. 그러니까 여기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대칭축이 되는 거겠네. 맞나요? 그러면 5보다 더 큰 쪽이니까 이 빨간색 쪽, 이 위로 볼록인 친구의 함수값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6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H6이라는 친구는 G6이 될 것 같아요. 6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2라고 쓸게요. 11은요. 그래서 따라서 답은 2분의 21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인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5까지 정의되어 있는 이참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 표현은 대칭축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얘는 대칭축의 x는 2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f-1 더하기 f4의 절대값 붙인 게 0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절대값을 벗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가 음수일 때가 있고 양수일 때가 있고, 음수일 때는 뭐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고 하는 거잖아. 일단 이 친구는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음수가 될 수는 없냐면, 얘가 음수라고 가정하면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f-1 빼기 f4가 될 거라고. 그게 0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
맞나요? 그럼 얘는 대칭축이 얼마라고 하는 거냐면 2분의 3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x는 이 대칭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럼 약간 위배가 되잖아. 얘는 100% 맞다고 했는데 그럼 얘는 아니란 소리죠. 즉 다시 말한다면 F4는 음수가 될 수가 없다. 그럼 F4라고 하는 친구는 일단은 무조건 F4는 0보다 크다. 근데 0일 수도 있으니 F4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괜찮지? 그리고 나서 F-1이라고 하는 저 친구는요. 얘는 언제나 절대 양수값을 갖고 있어. 근데 얘랑 더한 게 0이야. 그럼 얘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친구는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겠지. 얘가 양수면 음수여야 되겠고 얘는 0이고 0이야. 그러니까 0인 건 그냥 불안하니까 놓는 거야. 100%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친구는 F-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어요. 됐죠? 얘가 아래로 블록일 수도 있고 위로 블록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F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양수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F-1 더하기 F4가 0이겠고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정확하게 함수값의 부호만 다르다. 맞죠?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얘가 3이면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5면 얘는 마이너스 5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의 함수값이랑 이때의 함수값의 정중앙에 x축이 있을 거예요. y는 0이라는 수가 있을 거예요. 좋아요. 일단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아래로 블록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아래로 블록이라고 가정해본다면 2라는 친구가 여기 대칭축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상황이겠고요. 그러면 4일 때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마이너스일 때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인데 맞죠? 그럼 4는 좀 가까이 있는 상황이고 마이너스 1은 멀리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4일 때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1때 함수값이 정확하게 부호만 반대라고 한다면 x축이 여기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일 때는 음수값, 마이너스일 때는 양수값이 나와서 이 조건에 위배됩니다.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 아니구나. 빠르게 손절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지? 자, 그럼 위로 블록을 가보도록 할게요. 위로 블록이겠지. 그러면 대칭축 여기 2가 되겠고 맞나요? 4를 한번 써볼게요. 3도 써볼까요? 3 써주시고 4 써볼게요. 5도 쓰자. 뭐 재밌잖아, 그치? 재미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되겠고 4는 여기는 0이 되겠고 5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맞나요? 이렇게 되겠지.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걸로 가겠습니다. 여기 비율이 여기 길이가 1대 3대 5 이렇게 간다라고 했어요. 맞죠? 1대 3대 5예요. 자, 문제에서 우리가 조건을 잡아야 됩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랑 4일 때 함수값을 더하면 0이니까 4일 때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의 정중앙쯤에 이렇게 x축을 박아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다시 갈게요. 얘가 1대 3대 5입니다. 비율이. 비율이 5를 이렇게 쪼개 먹으면 2.5, 2.5 이렇게 쪼개 먹으면 귀찮아요. 그래서 비율을 2대 6대 10으로 바꿀게요. 그럼 10으로 바꾸면 요 길이가 5의 비율을 갖고 있겠고 비율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럼 요 길이가 5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자, 1대 3대 5를 2대 6대 10으로 바꾸겠습니다. 뭐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5까지라는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일 때가 더 아래에 있겠죠. 뭐냐면 2라는 친구랑 마이너스 2는 4만큼 떨어져 있고 5는 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의 그림을 조금 더 이렇게 내린다고 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9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다시 갑니다. 그러면 이 왼쪽으로 갈게요. 왜냐면 이 숫자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가 2 먹고요. 여기 6 먹어요. 다시 쓸게요. 그다음에 여기 10 먹는데 여기 5 먹는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5 먹는다고 생각할게요. 됐나요? 그러면은 2, 6, 1대 3대 5대 7. 그러면은 2대 6대 10대 14. 맞니? 14가 되는 거겠고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14를 먹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14랑 5랑 더하면 19예요. 마이너스 19. 문제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비율 자체가 죄송합니다. 이 비율 자체가 길이가 된다. 맞니? 그래서 여기를 5 먹고요. 이 5 그냥 숫자 5 그냥 함수값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거 14예요. 됐죠? 자, 도대체 뭐 구하는 거야? 마지막 구하는 게 F3 구하라고 있어. F3이라는 그 친구는 여기 있어요. 이 친구는 요거죠. 여기 함수값 구하라는 거야. 맞나요? 그래서 여기가 5니까 여긴 6이겠죠. 맞죠? 그럼 5랑 6이랑 더하면 11이 되겠네요. 너의 y좌표 11. 따라서 답은 11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차함수 두 개가 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런 친구라고 하네요. 저 부등식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y는 fx라는 친구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아질 수 있다. 더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y는 gx라고 하는 저 그래프는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을 수 있다. 접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소리죠. 맞죠? 그리고 이 범위에 맞도록 하는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같대요. 저 K라고 하는 친구, K 빼기 2랑 K 플러스 2는 이렇게 뭐 와닿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바라본다면 이 친구는 간격이 4예요. 그리고 그때 실수 K에 이걸 만족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석할게요. 이 친구는 이걸 만족하는 최소값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0 대입한 친구가 경계가 돼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가 되겠고 최대값은 1 대입한 거니까 네,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이 범위 안에서만 이 범위 안에서만 저게 만족해요. 그리고 fx는 f0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f0일 때 함수값에 대해서 만나는 교점의 친구는 네, 모든 실수의 합은 음수라고 했는데 하나는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렇게 위로 블록 됐을 때 여기가 0이라고 확정된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당연하게도 양수인 상황이잖아. 그럼 얘랑 더한 게 얘가 y는 f0이니까 얘랑 더한 게 음수가 되려면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0이면 여기 있어야 됩니다. 또다시 만나는 친구가. 그래서 y축을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즉 대칭축이 음수다라고 하는 거네요. 맞네요. 대칭축이 음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얘는 대칭축이 음수라고 인정할까요? 네. 넌 뭐라고? 대칭축이 음수. 0보다 작다. fx의 대칭축. 그때 뭐 아래에 있는 그 숫자들은 그냥 주어진 조건이죠. 어떤 함수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숫자일 것 같고요. 네, 답 내보도록 할게요. fx는 위로 블록일 거예요. 0보다 언제나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아래로 블록이면 무조건 0보다 위에 쪽에 있죠. 그래서 위로 블록일 거고 얘는 무조건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일 겁니다. 대칭축이 얘는 음수니까요. 얘는 양수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그림을 이딴 식으로 그릴게요. 물론 같을 수도 있는데 같아버리면 조건 나가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이 친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얘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요 범위에서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같아야 돼요. 맞죠? fx랑 gx 모두 다. 그럼 내가 이렇게 잡아버리면 너의 최대값이랑 너의 최소값은 다르잖아요.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다고요. 얘 이렇게 붕 떠있고 이렇게 붕 떠있다라고 친다면 그때는 역시나 k 빼기 2에서부터 k 플러스 2까지 바라보시면 너의 최소값이랑 너의 최대값이 같지 않아요.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같아지려면 뭐라고요? 반드시 두 개가 다 접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를 잡으신다면 두 개가 다 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린다면 fx라고 하는 저 친구가 왼쪽에 있다라고 치고 이 친구가 오른쪽에 있다라고 칠게요. 괜찮나요? 얘가 y는 fx고 얘는 y는 gx야. 이렇게 잡으셨을 때 그때 요 범위에서의 만족하는 이런 걸 만족하는 게 다 그런 건 아니고 그걸 만족하는 k값의 최소값이랑 최대값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거 성립해요. 하지만 마이너스 2.1에서부터 1.9까지는 안 된대요.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는 가능한데요. 최대값이 1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요게 1까지만 가능하다는 거니까 1.1을 대입하면 여기다 1.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0.9에서부터 3.1까지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 잘 고민해 보시면 이 친구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니까 여기가 2가 되겠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니까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0.9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0.9에서부터 2.1까지 3.1까지인가요? 3.1까지라고 한다면 최소값이랑 최대값이랑 같아지지 않잖아요. 요 범위에서부터 요 범위까지니까 최소값은 요건데 최대값은 요거잖아. 안 되잖아.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으니까 0이라는 친구가 여기 있을 거예요. Y축이 여기 있을 거고 그럼 F0은 여기 있을 텐데 또다시 만나는 이 친구 네, 완벽합니다 지금. 네, 여기 이 친구가 음수값을 갖고요. 대칭축은 음수니까요. 예, 모든 상황은 다 만족한 상황이에요. 끝났어요. 그러면 fx는 위로 블록이죠. 최고차항수 a라고 잡고요. 얘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그 친구는 네,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죠. b라고 할게요.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a랑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적절하게 대입하셔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겠고 네, 계산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대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친구는 2가 나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3 대입하시고 11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 최종적인 답은 154가 된대요. 얘는 마이너스 8 나오고 얘는 162가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항식 fx는 최고차항의 수가 1인 4차식이고요. 굉장히 복잡한 식입니다. 여기 문자들은 있고요. 상수항이 6이라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고차항의 수가 1이고요.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실수라고 되어 있고 그때 gx랑 hx가 최고차항의 수가 1인 다항식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권이 fx는 실근에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다항식 fx라고 하는 그 친구는 두 다항식 gx, hx를 인수로 갖고 있고 hx랑 gx랑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는 그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일단 그러면 fx라는 친구를 써볼게요. 조건 나부터 봅니다. fx는 두 다항식 gx, hx를 인수로 갖는다는 소리는 이렇게 보실 수 있죠. gx 곱하기 hx 곱하기 차수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잡을게요. 이 차수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아직은. 얘는 4차야. 됐지? 다음 hx를 gx로 나눈 나머지 hx를 gx로 나눈 나머지는 이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래요. 아우 어려워. 이렇게 되겠어. 그럼 나머지가 좀 힌트인데 얘가 1차죠. 그럼 얘는 2차예요. 2차 이상이에요. 2차 이상. 맞지? 근데 이 gx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가 2차 이상이면 얘가 3차라고 가정한다면 얘는 1차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차수가 낮을 수는 없어요. 얘가 2차 이상이면 너도 2차 이상이에요. 2차수가 2차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근데 얘가 4차라고요. 얘 2차 이상이고 2차 이상이면 얘가 2차고 2차일 수밖에 없죠. 맞죠? 2차고 2차일 수밖에 없겠고 얘 최고차항의 개수 다 1이라고 했고 너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이건 없어요. 그냥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이상이고 2차 이상이라고 했는데 2차고 2차라고 바꿔주시면 얘는 1이 되겠습니다. 1이 되겠죠? 1이 되겠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hx는 gx 빼기 4x 플러스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hx는 요거죠. 그래서 fx 자리에다가 대입하시면 gx 빼기 4x 플러스 1 여기까지 오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겁니다. 얘가 얘예요. 맞나요? 저 친구가 저거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된 거죠? 자, 그러면 gx라는 친구는 2차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야. 그러면 gx라는 식을 그냥 세워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쓰자. 가장 마음 편하게. gx라는 친구는 x의 제곱 ab 못 씁니다. 맞죠? 그래서 px 플러스 q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럼 너는 x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되겠고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p 빼기 4x 맞아? 그리고 q 빼기 1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야? 얘랑 똑같아. 됐나요? 적절하게 개수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쉬운 건 상수항입니다. 맞나요? 자, fx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 친구랑 곱한 게 6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q 곱하기 q 빼기 1이라는 친구가 6입니다. 전개할게요. 모르니까. q제곱 빼기 q 빼기 6은 0입니다. 그럼 3, 2 마이너스 플러스 q는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됐나요? 그럼 q 자리에다가 3을 대입할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건 가를 아직 하셨잖아요. 조건 가 가볼게요. 조건 가가 fx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어.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2차 방정식에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실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언제? 너랑 부호가 다르면 A랑 C랑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다시 말한다면 A랑 C의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실근을 가져요. 오케이? A랑 C랑 곱해서 양수여도 실근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건 무조건 실근을 갖는다고요. 맞나요? 얘랑 부호가 서로 다르면요. Q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이 부호랑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실근을 가져요. fx라고 하는 그 친구는 실근을 갖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Q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요. 됐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상황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Q는 마이너스 2가 아니야. Q에다가 3을 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Q에다가 3을 대입하겠습니다. Q에다가 3 대입할게요. 3 대입할게요. 3 대입하시면 얘는 3이 되겠고 이 친구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P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네근의 합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될 텐데 그냥 마이너스 생각하고 이렇게 할게요. 아니 써줄까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정상대로 합시다. 요겁니다. 네근의 합. 여기서의 합은 마이너스 P. 너의 합은 마이너스 P 빼기 4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게 성립해요. 어차피 그럼 마이너스 지어주시면 이렇게 지어지겠고 얘는 플러스가 되겠고 그래서 A 플러스 2는 2P 빼기 4가 됩니다. 좀 이따 정리할게요. 이런 관계식 하나 나와요. 하나 더 잡으면 좋겠죠? 저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1차항의 개수도 A입니다. 1차항의 개수도 A이기 때문에 1차항의 개수를 잡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A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2P 더하기 3P 빼기 12는 A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5P 빼기 12가 A가 되겠고 1로 넘겨주시면 2P 빼기 6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3P는 6이 돼서 P는 2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P가 2입니다. 요건 2가 되겠고 2 넣어가시죠. 2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제 우린 B 구하는 건가요? B 구하면 되겠죠. B는 2차항의 개수니까요. 2차항의 개수 어렵지 않아요. 그럼 얘랑 곱하시면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곱하시면은 2가 되겠고 얘랑 곱하시면은 3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1인가요? 그래서 B는 1입니다. B는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A는 얼마였죠? 아까? A를 안 구했나요, 우리가? A를 구한다고 한다면 여기다 2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A는 마이너스 2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이니까 각각 제곱하셔서 더하시면 답은 5가 되겠습니다.